이번 토론회는 융합과 창조를 통한 미래산업 혁신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새누리당 정운천 국회의원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현 지역구에서도 오셨는데 이 융합을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전주에서 오신 분들 한번 일어나 주시랍니까?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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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는 우리 의원님들의 환영과 축사를 꼭 듣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은 얘기했습니다만은 결국 융합의 시대에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가 나타나고 새로 전혀 다른 우리 산업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융합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첨단을 걷고 있는 우리 정운천 장관 힘 많이 밀어주시고 오늘 토론회가 아주 성공 위에 잘 끝나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그 정운천 전 장관님하고는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굉장한 대선배님들 모시고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데 제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면 된다 하셨는데 우리 정운천 의원님이 하시면 무조건 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오는 모든 제안 국회에서 우리 의원들과 함께 열심히 입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든지 앞으로 마음먹은 일은 다 이루어내신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또 농림부 장관도 하시고 또 요번에 또 우리 산업위로 오셔가지고 같이 미래 융합 산업을 이렇게 또 바쁜 와중에도 세미나를 마련했는데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이 미래 융합 산업도 같이 손잡고 융합을 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열심히 하시던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드디어 이제 꿈을 이루셨고 그리고 또 상임위도 또 같이 산자 위에서 일하게 돼서 아주 더 기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지역이 익산 그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유치된 지역입니다. 사실 오늘 이 세미나를 사실은 좀 제가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또 정 의원님이 빨리빨리 하셨네요. 그리고 여기 모신 그 우리 발제자나 이렇게 토론자들께서 제가 한 번 또 꼭 모시고 싶은 분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렇게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미래 융합산업 발전도 사람이 하는 건데 우리 정운천 장관께서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당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오신 우리 유권자분들께 다시 한번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토론에 좋은 성과가 되고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꼭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쩌면 농업과 제조업 그리고 3차 산업의 경계는 이제 무너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전체가 새롭게 융합해서 가장 부가가치 높은 이제 새로운 신산업이 이제 많이 이제 나타날 텐데요. 그 중심이 바로 새만금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미래의 멋진 융합산업의 전략과 비전이 오늘 많이 논의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먹거리는 이런 융합 산업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늘의 토론회는 매우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보고 특히 이제 그 정운천 의원님의 그 지역구인 전북에는 이런 융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여건이 많다고 봅니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미래 전략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 발전의 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나라가 그 중에서 또 우리 농식품 산업이 발전하려면 모든 기술의 융보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저도 이렇게 주관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좋은 세미나를 하게 된 걸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 세미나가 우리 의원님이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는 동안 계속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글로벌 선진국가도 이 농업 분야에서는 굉장히 치중하고 많은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것을 발맞춰서 농식품 산업을 적극적으로 성장하고
농가 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다양한 융합과 창조 경제의 정책들을 추진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많은 성과도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 창조 경제와 산업 융복합을 통한 제4차 산업혁명이 농업 분야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오늘 이런 미래산업 융합 발전 토론회를 통해서 농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정책 개발과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토론이 되고 제안이 돼서 이것이 우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다양한 정책으로 발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산업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이 학문적으로는 경제학이 만들어지고 또 생산이 점점 과잉으로 가면서 경영학이 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에 이 정보화 시대가 50년을 지속을 했습니다. 저는 감히 정보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다고 정보화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여기서부터는 혁신의 시대입니다. 즉 판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살던 판이 바뀌었어요. 모든 법칙이 다 달라졌어요. 즉 경제학도 산업 생산을 위한 학문으로서 만들어졌는데 IT가 개입이 되면서부터 이제 설명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경영은 영원한 주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경영학과에서 가르치는 경영학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융합에서 우리가 새로운 산업에 대한 생태계를 그린다면 에코시스템 즉 비즈니스 생태계가 있어야 되고 그 생태계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다른 분야의 세력들이 같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이것을 저희가 여러 교수님들과 상의 끝에 에코사이언스라는 용어를 붙여봤습니다. 에코사이언스는 에코시스템, 플랫폼, 서비스, 스트래티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하는 인식하에서 거기에서 ICT 기술이나 빅데이터 기술 관련된 산업 기술을 융합해서 새로운 서비스 혹은 신산업을 개발하고자 하는 과학적 방법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을 새롭게 전체 전략을 통합을 해서 새롭게 그래서 생산, 가공, 유통, 소비자 거기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로봇 산업, 에너지 산업, ICT, IoT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수많은 벤처 생태계가 생길 수 있고 즉 농업은 새로운 어떤 산업 형성이 타겟이 농업이지 타겟이 로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조 산업 시대의 종말은 즉 제조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부가가치가 사라지는 것이죠. 새로운 서비스 산업 시대의 시작이고요. 통합적 관점에서 전통 산업 중심 즉 우리가 늘상 원하는 그런 서비스를 다시 재편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생각되고요. R&D는 기술 중심에서 서비스 혁신 중심으로 넘어가면요. 기술은 더 많이 개발합니다. 그 다음에 농촌, 농업 문제, 남북 통일 문제, 국방 문제 전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서비스 패러다임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국회의 역할, 정부의 역할, 산업의 역할 이런 혁신 체계 설계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발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한 패러다임이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기에서 이제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이러한 토론회를 가지게 된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이런 기회를 통해서 특히 농업 분야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 산업의 어떤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분야로 발전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융합은 너무나 좋고 이상적인 것 같지만 현 시대에서 융합은 결국 기업과 기업, 사람과 사람, 또 주체와 주체 간에 여러 가지 새로운 질서가 통합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소통이라고 봅니다. 소통이 없이는 융합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또 하나 문제는 융합 과정의 결과로서 주체 간에 여러 가지 소득이나 여러 가지 재편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예를 들면 실제 말로 손해보는 사람에 대한 어떤 피해, 또 이익 보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러한 시스템들이 제도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주력 10대 수출 품목에 반도체, 자동차, 선박, 배양, 석유식품, 무선통신기기, 철강, 자동차 부품 이런 것이 2005년도나 2015년도랑 똑같이 거의 10대 부품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수출 품목에 10대 주요 품목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10년이 변해도 우리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해서 글로벌로 내보내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부족했다. 그래서 상품 수출이 어려워집니다. 그럼 상품 수출을 하지 말고 뭐가 남는 게 있겠느냐? 그런 콘텐츠와 서비스를 수출하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왜냐하면 상품이라는 것은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엔 가격 경쟁이 없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콘텐츠와 이 서비스에는 결국엔 스토리텔링이라는 부분도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여기서 가치가 되게 높이는. 그럼 결국에는 농업도 그렇고 산업도 마찬가지다. 소위 미래 융합 산업 발전 전략을 우리가 세울 때 특히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거나 우리가 현재 110만의 농업인이 있고 토지라는 부존 자원을 가지고 최적 활용해야 된다는 어떤 제약 조건 내에서 이 농업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융목합을 해 나가겠지만 그 어떤 제약 조건 내에서 있다. 그래서 서로 대기업, 중소기업, 농업인 그리고 또 식품산업까지 연관된 여러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맥락하에서 최적의 어떤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또 공유의 경제력과 공존의 어떤 법칙 같은 것들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가 있기를 정말 바라고요. 새로운 이제 수출 동력,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 민간이 어떻게 하면 신산업, 융합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대책 발표했고요. 이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제 완화라든지 정책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분, 융복합 플랫폼을 구축할 것인지 이런 세 가지 틀을 통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그 농업의 어떤 그 노동력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쪽인데 그건 사실 한국에는 농가에서도 들어가 있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식의 차세대 농업을 하나 시범단지를 만들고 그걸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계속 확산을 가는 걸 했으면 안 되고 데이터 수집, 시범농가, 시범농촌 이쪽으로 두 가지를 한번 국회나 정부 쪽하고 같이 한번 해보면 농업에서의 ICT 발전은 크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산업정책은 제조업 위주의 그래서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 배정은 10대 품목이 있으면 나머지 3개 30% 정도는 융합 쪽이나 기타나 이런 쪽으로 배정을 해서 융합이 좀 돼서 발전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